이번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잭팟을 터뜨렸지요. 후방 공군 기지들의 드론 공격을 가해서 폭격기 전력들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매우 골 때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뇌피셜을 해서 개인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시간이 어젯밤 늦게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공작으로 러시아 내 4개 공군기지가 공격받았습니다. 이 기지들에는 전략 폭격기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로는 최대 40여 개의 항공기를 타격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솔직히 가장 먼 기지가 전선에서 4,300km나 떨어진 후방 지역을 공격한 사례다 보니 전사들 중에선 매우 희귀한 사례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공격의 방식이 꽤나 흥미로운데 위장 컨테이너에서 드론들이 발진해서 공군 기지들을 타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쿼드콥터라 말하는 형태의 드론들입니다. 몇몇 언론의 보도상으로 트럭 운전 기사들의 증언에는 컨테이너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거기서 드론들이 날아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면 드론을 누군가가 조종한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주변에 동원됐다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목표와 항공기들의 형상을 학습시켜서 드론이 알아서 돌격하도록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그게 엄청 어려운 시대가 아니게 되다 보니 항법은 글로나스 같은 걸로 해서 목표물 일대로 가고 특정 위치와 고도에 도달한 뒤에는 기존의 학습된 형상에 달려들어서 폭파되는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전형적인 자폭 드론 방식이지만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컨테이너화되는 무기들이 늘어나기에 일일이 추적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색칠해서 상용 차량들이 끌고 다니면 일반적인 텔들처럼 추적 감시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리고 항공 자산에 대한 방호 능력 확보입니다. 일단 공개된 영상들에서 드론 출발 뒤 총성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기지 내 경비 병력들이 대응한 거겠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각 공군기지에 방호를 담당하는 병력들이 있으며 대공화기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고 레이더 기반의 조준 체계를 갖춘 장비들의 경우에는 탐지가 제한되어 타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야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항공기를 직접적으로 방어해줄 방어가 되는 이글루는 말이 다릅니다. 이거 엄청 비쌉니다. 말 그대로 항공기용 벙커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전술기용 엄체호의 비중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어느시 발놈들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형 기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엄체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하게 엄체호 비중이 높은 거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공기를 엄체호로 방어할 필요가 낮아서 노천주기나 일반 경락고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북계군이 저런 컨테이너 방식으로 드론 매복 공격을 한다면 핵심 전력인 F-35나 F-15들이 타격을 받아 계획된 작전들이 모두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전시에 전개되는 다른 지상 자산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동안 등한시되던 야전 방공이 쇼라드라는 개념으로 계속 강화되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획기적인 발전은 안 보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 가해지던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의 비중이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요격하는 게 아닌 화살을 쏘는 사수를 제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것을 걸프전 당시 스커드 사냥 이후로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